안녕하세요. 강의 힐링 캠핑 TV를 운영하는 박찬모입니다. 오늘은 이것 꾸준히 드시면 소변 거품 싹 사라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만약에 소변을 본 후 거품이 많이 일어난다거나 또는 소변의 색깔이 탁하다거나 또는 냄새가 많이 난다거나 하면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단백뇨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단백뇨란 어떤 질환일까요? 단백뇨란 말 자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질환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성인의 경우 하루에 오줌으로 빠져나오는 총 단백질의 양이 150mg 이상일 경우 단백뇨라고 말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단백뇨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인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신장에서 노폐물을 거르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구체라고 합니다. 이 사구체에 이상이 생겨 단백뇨가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사구체에 이상이 생기면 혈액으로 빠져나오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나와 단백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지요. 또 이 이외에도 단백뇨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지나치게 많이 한 경우라든가 또는 오랫동안 서 있는 경우라든가 또 높은 고열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인이 사라지면 대부분 증상도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만약에 오랫동안 단백뇨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신장의 사구체 신염이라든가 신우신염이라든가 또는 신장 질환이 있거나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이 있는 경우에도 단백뇨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질환 때문에 단백뇨가 생긴 경우에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 이외에도 몸이 붓는다거나 체중이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단백뇨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 병원을 방문하여 소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봅니다. 어르신 여러분, 그런데 음식을 통하여 단백뇨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식사를 조절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염분 섭취를 줄여야 하고, 그리고 단백뇨 섭취를 적절히 조절해야 하고, 또 열량은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동물성 지방이라든가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어떠세요? 어르신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실천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지요? 이를 근거로 오늘은 먼저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어떤 음식인지 말씀드리고, 이어서 단백뇨에 나쁜 음식은 또 어떤 음식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단백뇨 예방에 좋은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팥과 강낭콩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먼저 팥이 왜 단백뇨 예방에 좋은 음식에 속하는지부터 알아볼까요? 팥에는 칼슘이 풍부하여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고 몸의 부기를 제거해 줄 뿐만 아니라 이뇨 해독 작용이 뛰어나 우리 몸속 독소나 노폐물을 제거해 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팥은 신장염을 예방 치료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강낭콩 역시 이뇨작용이 있어 붓기를 빼주는 데 효과가 있고 단백뇨 예방이나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영상 제작자가 당부드리고 싶은 점은
강낭콩에는 독성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날것으로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셔야 하고 너무 많이 드시지 않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르신들께서도 이 점을 꼭 참고하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양배추와 브로콜리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양배추와 브로콜리가 왜 신장염이나 위염 등 염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배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일종의 항산화 성분인 이소티오시아산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농업연구소 렉스 먼데이 박사가 이끌고 있는 국제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를 보면 양배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이소티오시안산 성분은 신장염에만 좋을 뿐 아니라 방광암에 걸릴 확률을 50% 이상 감소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소티오시안산 성분은 이 이외에도 식욕 촉진이라든가 항균이라든가 살충이라든가 항암, 혈전 응고 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소티오시안 성분도 장기간 많이 섭취할 경우 오히려 몸에 해롭다고 하니 영상 제작자는 이 점도 유의하시라고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늙은 호박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늙은 호박이 왜 단백뇨에 좋은지 아십니까? 늙은 호박은 지친 신장을 회복시켜주고 몸의 붓기를 빼주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호박의 이뇨작용이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늙은 호박을 어떻게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영상 제작자는 늙은 호박으로 죽을 만들어 드시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늙은 호박으로 만든 죽은 붓기를 빼주고 신장에도 좋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늙은 호박은 신장 건강에 좋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옥수수 수염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옥수수 수염은 한방에서 약재로 쓰일 정도로 건강에 좋은 식품인지 아시지요? 영상 제작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옥수수 수염은 몸이 붓는 경우나 대변을 볼 때의 통증이라든가 소변의 양이 적으면서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을 개선해 부종을 치료하고 단백뇨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옥수수 수염이 왜 이런 효능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옥수수 수염에 들어있는 휘토스테롤이라든가 포도당이라든가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 옥수수 수염이 단백뇨에 좋은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그럼 어르신 여러분, 옥수수 수염을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가장 쉽고 편리한 방법은 물 1리터에 말린 옥수수 수염 한 줌 정도 넣고 차로 끓여 마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옛날부터 오줌을 만들고 배설하는 기관인 비뇨기를 치료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된 식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아스파라거스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아스파라거스가 왜 비뇨기를 치료하는 데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아스파라거스에는 이뇨작용을 도와주는 사포닌과 글리코시트 등과 같은 천연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를 장기간 꾸준히 어르신들께서 드시면 소변량을 증가시켜 주고 신장 내의 세포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어 단백뇨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아스파라거스 역시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과도한 수분의 배출로
탈수 위험이 있다고 하니까 영상 제작자는 이 점을 주의하시라고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마늘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마늘의 효능은 참 대단하지요. 마늘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영상 제작자는 다음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들고 싶습니다. 첫째로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발표한 항암식품 중에서 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식품으로 마늘을 선정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의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식품 10가지를 선정했는데 그중 마늘이 선정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점들이 바로 마늘의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객관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영상 제작자는 판단합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마늘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먼저 마늘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마늘의 어떤 성분이 이처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할까요? 바로 마늘의 알리신이라는 성분이지요. 우리가 마늘을 요리할 때 보면은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바로 마늘의 알리신 성분입니다. 그 성분이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함께 항염 작용을 하여 많은 질병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특히 알리신은 산화 환원 작용의 힘이 매우 강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유해 물질과 결합해 배설시키기도 하고 강한 성질로 체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작용으로 마늘의 알리신은 신장을 보호하는 천연식물 화학물질로 단백뇨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어떻게 드셔야 마늘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과 마늘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비타민 B나 C가 열에 약해 쉽게 파괴되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생으로 마늘을 먹기가 힘들다면 마늘 장아찌로 만들어 드시라고 영상 제작자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곱 번째로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양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흔히 식탁 위의 불로초라고 불리는 채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는 고대 올림픽 선수들에게 체력 보강을 위해 양파를 먹였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옛날부터 그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양파를 매일 챙겨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각광을 받아온 음식이지요. 특히 양파는 강력한 정화작용이나 해독이나 이뇨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결석이라든가 요도염이라든가 단백뇨 등 신장 관련 질환에 좋은 음식입니다. 그럼 어르신 여러분, 이처럼 효능이 뛰어난 양파를 어떻게 섭취하는 것이 좋을까요? 양파 섭취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영상 제작자의 생각으로는 양파 껍질을 차로 끓여 드시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양파 껍질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퀘르세틴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퀘르세틴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관 내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신장 관련 질환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단백뇨에 좋은 음식은 이뇨작용이 뛰어난 율무라든가 신장 기능을 향상시켜서 소변이 잘 나오게 하는 두충차라든가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신장 질환에 좋은 베리루라든가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검은콩 등도 단백뇨에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의사의 진료 결과와 처방에 따라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영상 제작자는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백뇨의 나쁜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백뇨의 나쁜 음식은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 몸에서 단백질 때문에, 단백뇨 때문에 단백질이 몸 밖으로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단백질이 더 많이 함유된 음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도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장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면 신장 기능이 더 악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단백뇨를 앓고 있다면 저단백 식단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영상 제작자는 이 점을 꼭 기억하시라고 어르신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단백뇨의 나쁜 음식은 소금, 즉 나트륨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나트륨을 많이 섭취할 경우 고혈압이라든가 위염 등을 유발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은 다 아시지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내고 소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하는 신장에서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즉, 과다 섭취한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독소로 작용하기 때문이지요. 어르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나트륨 섭취량은 과거에 비하면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세계보건기구, 즉 WHO 권장량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국민은 소금 섭취량이 많을까요? 영상 제작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주 반찬으로 등장하는 음식이 바로 짜디짠 김치라든가 젓갈류라든가 그리고 국물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포함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식생활은 신장 건강에는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 현재 단백뇨를 앓고 있다면 더 많은 양의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이를 분해하고자 많은 수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그만큼 동시에 칼륨도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몸의 작용들은 신장에 많은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단백뇨를 앓고 있는 환자라면 나트륨 섭취량을 보다 적극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영상 제작자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단백뇨에 나쁜 음식은 칼륨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칼륨은 우리 몸에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칼륨은 신장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칼륨은 신장을 통해서 배출되는데 만성 신부전 환자라든가 단백뇨를 앓고 있는 경우라든가 단백뇨를 앓고 있는 경우에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 소변량이 감소하면 칼륨이 배출되지 않아 혈중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문가들에 의하면 근육 호흡이라든가 신장 부정맥이라든가 호흡마비라든가 만성 심장마비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뇨 환자의 경우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영상 제작자가 알고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과일과 채소는 아보카도라든가 바나나라든가 오렌지라든가 말린 과일이나 당근, 배추, 시금치, 토마토, 감자 등이 있습니다. 이를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단백뇨에 나쁜 음식은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카페인이 단백뇨에 왜 좋지 않을까요? 카페인 섭취를 하게 되면 그전보다 소변 생성량이 30% 정도 증가되어
이뇨작용을 촉진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몸속 수분량의 배출이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단백뇨 환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단백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상황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단백뇨 환자의 경우는 카페인 섭취를 되도록 줄여나가야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이제 왜 단백뇨 환자의 경우 카페인 섭취를 줄여나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시겠지요? 카페인은 어르신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커피나 녹차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결국 영상 제작자는 카페인의 과다 섭취는 단백뇨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신부전이라든가 신장 결석의 위험까지 발생하게 만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피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로 단백뇨에 나쁜 음식은 인공 감미료가 많이 함유된 음식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인공 감미료는 모두 화학적 합성품이라는 거 아시죠? 그럼 인공 화합물은 왜 우리 건강을 해칠까요? 바로 이들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고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맛을 내기 위한 음식 소스 등에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인공 감미료에는 단맛을 내는 데 쓰이는 화학적 합성물로서 시클라메이트라든가 아스파르테임이라든가 둘신이라든가 사카린 등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앞에서 말한 산성과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신장에 큰 부담을 주지요. 그래서 영상 제작자는 단백뇨가 의심되는 사람들은 인공 감미료를 반드시 피해야 할 식품이라고 봅니다. 이 이외에도 기름기 많은 음식이라든가 등푸른 생선 등도 단백뇨에 좋지 않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 꾸준히 드시면 소변 거품 싹 사라집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내용을 요약한 영상을 보시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 되세요.